자, 집합형에는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TUPL이라고 영어로 입력을 하고요. 이 튜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리스트랑 굉장히 유사해요. 목록을 만들어서 이 값들을 나열을 하는 건데요. 이 값들을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튜플의 기능이에요. 근데 튜플 같은 경우는 리스트랑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값을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값을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트는 값이 변경이 가능했죠. 한번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값에 다른 걸 추가를 하고 뭐 append, extend 써서 데이터를 따로 또 추가를 한다든지 수정을 하고 빼내고 팝을 써서 꺼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이와 다르게 튜플 같은 경우는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따로 안에 있는 걸 바꿔주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튜플 자체를 전체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이제 A에다가 뭐 입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값을 또 A에다가 입력을 한다. 그렇게 변경은 가능하지만 튜플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수정 없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 제가 실수로 데이터를 바꾸거나 하더라도 변경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 자, 그럴 때 튜플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튜플은 리스트랑 다르게 이렇게 소괄호를 써요. 그래서 소괄호를 써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각각을 컴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컴마 쭉 입력을 한 다음에 괄호를 제일 앞이랑 뒤쪽에 쳐줘서 이걸 튜플이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튜플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가 늘 필수는 아니에요. 괄호를 일반적으로 치기는 하지만 괄호를 치지 않더라도 얘가 튜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튜플을 이렇게 빈 튜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데이터가 하나를 넣었을 때도 가능한데 요 뒤에다 컴마를 같이 찍어서 넣는다. 그러면은 얘가 컴마까지 같이 튜플로 인식이 되게 돼요. 그래서 튜플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변수의 값을 또 한 번에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x, y, z는 t 입력을 했는데 이 t는 뭐예요? 앞에서 지금 설정을 한 게 1, 2, 3이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얘가 x, y, z 순서대로 얘가 일치를 해서 값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x 부르면 1이 나오고 y 부르면 2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튜플의 특성, 이제 불변 자료형이다, 이뮤테이블 자료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중에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은 제가 t0 위치에다가 100이라고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걔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튜플 오브젝트는 그 아이템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서포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랑은 반대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위치를 지정해서 변경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랑 튜플의 차이는 이제 튜플은 들어있는 요소의 수를 이제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이거 3개만 쓸 거예요, 4개만 쓸 거예요, 내가 뭐를 쓸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튜플에선 특히 이런 위치가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봤듯이 한번 지정을 하면은 이 위치대로 제대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튜플에서 덧쓴 곱하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에다가 지금 값을 1, 2, 3, 4라고 각각 기록을 했는데 이 값을 A 플러스 B라고 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거 두 개 값을 더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다가 값을 나열을 해줍니다. 곱하기를 할 때도요, 이 값을 3번 나열을 하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3 하면은 이렇게 3번 1, 2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값을 넣어볼게요. 자, A라는 곳에다가 자, 이렇게 빈 튜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A를 확인했을 때 튜플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값을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이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변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1만 넣었을 때 B를 1,라고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마까지 같이 추가를 하면은 자, 뒤에 같이 포함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개도 추가가 물론 가능하고요. 자, 이 값은 괄호 없이도 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D 확인해 봤더니 C에 입력한 괄호 넣은 거랑 D에 입력한 괄호 없는 거랑 다 똑같이 지금 결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튜플을
입력을 할 때는 그건 상관없이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t에다가 제가 1, 2, 3이라는 튜플 값을 미리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x, y, z에다가 t를 지정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3개니까 3개 맞춰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x, y, z 값을 확인해 보면은 x는 1, y는 2, z는 3 이라고 순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이라고 입력을 했다. 자, 그러면은 자, 리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리스트는 1, 2, 3 입력을 할 때 괄호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죠? 대괄호 모양, 그리고 이제 튜플은 소괄호 모양,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걸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 값들도 괄호 형태가 다르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 리스트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얘는 리스트고 얘는 튜플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S에다가 제가 0번째 위치에다가 다른 값을 넣고 싶어요. 숫자 0을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저걸 실행을 하고 S를 다시 입력을 해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0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게 리스트의 특성인데 이번에는 튜플로 볼게요. 튜플은 지금 t가 1, 2, 3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고 0번째에 있는 값을 제가 0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면 얘는 아까 봤던 에러가 뜨죠. 자,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뜨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덧셈, 곱셈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놓고 b는 3, 4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죠? 뒤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3, b 곱하기 5 이러면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 특성은 리스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1, 2, b는 3, 4 놓고 자, a 더하기 b를 했다. 뭐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a 마이너스 b를 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계산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식이 먹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에 나열하는 형태 또는 곱셈의 형태 이런 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집합형에서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한국말로 했을 때는 사전이라는 뜻이 있죠. 자, 사전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나 튜플처럼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영어 단어 사전, 뭐 일어 단어 사전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고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조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조가 뭐냐면 이제 값과 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값에 관련된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응 관계예요. 키가 있고 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값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연관 배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형식이 뭐 이런 거예요.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다. 그러면은 그 사과라는 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대응 관계에 자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는 부분은 그냥 키라고 부르고 값은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변수명을 아래 거를 볼게요. 자, 이제 사전 변수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중괄호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키 1, 값 1, 키 2, 값 2 이런 식으로 키에 해당되는 값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어요. 자,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콜론을 쓰고요. 자, 하나가 끝났으면 컴마로 구분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또 콜론을 써주고 컴마로 구분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매칭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불러올 때는 변수명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a다 그러면 a 그 다음에 이제 키값을 이제 다른 명칭으로 지정을 하겠죠. 그 값을 불러오면은 변수명 키 이런 형식으로 불러와서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딕셔너리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번호, 강감찬이라는 사람의 번호,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번호 이렇게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이 이 이름에 해당이 된다면 이 키를 불렀을 때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해당되는 게 값이죠. 그래서 키가 홍길동이라는 걸 제가 딕셔너리에 홍길동이라는 항목을 불러요.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이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딕셔너리의 입력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딕트라고 해서 딕셔너리의 약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키값과 밸류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봤던 방식인 중괄호를 쳐서 키값은 이제 문자형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값을 이제 키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 키값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방식이 똑같아요. 이제 편한 방식을 취하면 되고 나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값을 불러올 때, 이제 참조할 때라고 하는데 이 값을 부를 때는요, 이제 변수명 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시로 폰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킴에 대한 사람의 정보, 리에 대한 사람의 정보를 넣는데 여기서 킴이라는 사람의 값을 부르면 여기 값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만약에 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변경도 가능해요. 딕셔너리는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폰 해놓고 파키라는 그 이름을 추가를 하고 거기다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값이 뒤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에도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 함수는 우리 리스트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메서드도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키즈라고 입력을 하면은 키만 리스트로 나열을 해주는 거고 밸류스는 당연히 값들만 리스트로 나열을 해주는 거겠죠. 자, 카피는 이제 파이썬 내에서도 전부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카피는 복사를 해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원소를 복사해주는 역할. 클리어는 안에 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지워준다라는 뜻이니까 다 삭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이템스. 자, 아이템스는 키랑 값을 이제 다 불러와 주는데 걔를 튜플의 형태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나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케인 딕트라는 거는 딕셔너리가 특정 키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으면은 그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자,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자, 이렇게 딕셔너리 명칭, 뭐 변수명이겠죠? 넣고 점 메서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점 keys, values, copy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드는 형태는 딕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A는 1이다, B는 2다, C는 3이다, D는 4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중괄호를 쳐서 자,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드폰 목록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김이라는 사람의 번호 뭐 1, 2, 3, 4, 5, 6 자,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해보고요. 뭐 리라는 사람의 번호를 또 뭐 1, 2, 3, 5, 6, 7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딕셔너리가 완성이 됐는데 자, 이 딕셔너리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하나를 불러온다. 자, 킴을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킴이라는 값이 그대로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얘를 불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주면은 자, 번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화번호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특정 사람의 번호는 뭔지 저장한 항목에서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거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추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씨라는 사람의 번호를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자, 번호는 뭐 동일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예시를 넣어볼게요. 자, 1, 2, 3, 4, 5, 6 넣었더니 자, 폰에 제대로 추가가 됐나 확인을 하면은 제일 마지막 자리에 값이 키와 밸류의 형태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불러서 보면은 대문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거 제가 방금 봤듯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소문자로만 다 입력하지 않고 대문자를 앞에 거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된 값이 불러집니다. 제가 소문자로 아까 입력을 했더니 자, 이렇게 오류가 나죠.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파이썬은 대소문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활용을 해볼까요? 자, 이제 폰을 치면은 지금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 키즈라고 이걸 입력을 하면은 키에 관련된 것들만 불러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킴, 리, 초이 자, 이렇게 값이 불러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 밸류스 입력을 하면은 값들에 해당되는 걸 불러올 수 있고요. 폰 아이템스 키랑 값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듯이 지금 자, 이 키랑 밸류스랑 아이템스 쳤더니 다 얘가 튜플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튜플로 형태로 변경이 됐을 때는 자, 얘를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폰 아이템스 이 항목을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고 자, 아이템스 자, 그리고 A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투플은 값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에러랑 똑같이 썼죠? 딕트 아이템스는 아이템 어사인먼트 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게 돼요. 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또 지금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자, 폰에서 내가 리라는 사람이 이 폰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리인 폰 하면은 얘가 확인을 해줍니다. 있어요 라고 확인을 해주죠. 만약에 내가 없는 값을 쳤다. 박씨가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false라고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메서드가 뭐가 있었냐면 복사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자, 폰2에다가 폰을 카피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카피 그리고 괄호 뒤에는 이거 필수로 따라 붙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폰2에 같은 값을 복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폰트 클리어 하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안에 들어간 값을 다 삭제시킬 수도 있어요. 자, 삭제시키는 방법은요. 이렇게 다 삭제하는 거 말고 특정 항목만 삭제도 가능합니다. 앞에다가 delete라는 걸 붙여가지고 제가 김이라는 사람을 삭제하고 싶어요. 델폰 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폰에 김이라는 항목이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항목도 골라서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캐릭터 능력치 출력하기라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하는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녹턴의 능력치를 다음표와 같이 제가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게임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이제 캐릭터의 특성을 지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와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딕셔너리 지금 배운 형태로 입력을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명은 제가 다 지정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서 뭐 헬스, 리젠, 마나 리젠, 어택 데미지, 어택 스피드 이렇게 해서 다 변수명을 입력을 했는데 요거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3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녹턴 변수를 일단 하나 지정을 할 거고요. 녹턴 변수 안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넣고 그 각각은 헬스는 뭐 582.8이라는 값을 넣고 헬스 리젠은 8.5라는 거 넣고 뭐 마나는 273.8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헬스라고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녹턴 그리고 헬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값이 나와야 돼요. 헬스 리젠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8.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딕셔너리로 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재고가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물건의 재고를 이제 items라는 변수의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볼 거고요. 이 형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입력 함수, string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혹은 그냥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재고명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된 내용은 ite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걔가 출력을 할 때 그 재고명과 그 재고명에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 값이 같이 출력이 되는 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본인 스스로도 코드를 짤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시험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답변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이제 items라는 변수에다가 방금 봤던 항목을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형태로 넣을 거기 때문에 자, 따옴표만 좀 맞춰서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이템스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아이템스 확인을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아이템스도 커피, 음료. 자,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얘가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뭐 펜을 보면은 3개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이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다가 일단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입력을 받을게요. 물건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입력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출력을 해줄 건데요. 프린트 아이템. 자, 아이템은 뭐예요? 자, 여기 제가 입력한 값이 아이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개수는 아이템스 한 다음에 아이템을 입력을 하면은 얘를 불러와 주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이템스 펜이라고 부르면은 자, 여기 있는 펜의 항목을 찾아서 재고 개수를 알려주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템스를 입력을 하는데 이 아이템의 값이 대신에 우리가 입력한 변수의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 대신에 이 아이템을 넣게 되면은 여기 입력된 게 여기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템스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물건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종이컵. 그러면은 종이컵의 개수는 5입니다. 라고 종이컵은 여기서 받은 거. 아이템스 아이템은 자, 그 항목에 해당되는 숫자를 받은 것.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영어 사전도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 사전 만드는 방식은 이제 EnglishTic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용을 하나씩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은 하나, 투는 둘, 쓰리는 셋 해서 단어 사전 이거 3가지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풋을 활용해서 월드 변수에 임의의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단어의 내용을 출력을 해주도록.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잠깐 멈추고 한 10분 동안, 10분 내에 풀면은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해보세요. 자,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트 만들어 놓고 딕트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딕셔너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항목을 하나씩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 원이라는 값에다가 하나라는 뜻으로 추가를 할 거고요. 투라는 것도 제가 키를 추가를 할 건데 그 값의 내용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도 추가를 할 건데 자, 걔의 내용은 셋이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자, 값을 제대로 추가를 했어요. 자, 이제 확인이 됐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불러올 건데 자, 월드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자,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워드의 값을 입력을 받으면은 그 값이 뭔지 밸류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세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원 입력하면은 하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도 양이 많아지면은 정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추가를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